물질 사용 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중독 행위의 병태 생리와 직접 관계된다기보다는 중독 발생에 대한 취약성이나 약물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 등과 관계가 됩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려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적절한 동기를 갖는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생존이나 웰빙과는 관계없는 중독 물질들에 대해서 이런 욕구가 발생하는 것은 추구하려는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대상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이성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다는 것도 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추구와 중독을 구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들은 궁극적으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통한 활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약물 자체가 약물 추구라는 욕망적 행위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도파민의 활성에 의한 추구 행위의 증가는 약물 중독이나 행위 중독을 막론하고 중독을 매개하는 주요한 신경 생리적인 경로가 됩니다. 예전까지는 이 도파민이 행위의 결과인 쾌감과 관계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의 결과들로는 이 도파민이 쾌감보다는 행위의 원인인 동기와 더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약물의 작용을 상쇄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적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물의 효과가 줄어드는 내성입니다. 내성이 발생한 뇌는 약물의 존재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약물을 중단하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갈망 그리고 금단 증상입니다. 중독에서 약물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상자극과 관련된 학습들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독 환자가 금단 상태에서 벗어나고 약물 관련된 자극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으면 약물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불안정해서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강력한 욕구가 발생하고 재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의 재학습은 처음 학습보다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재발을 잘 일으키는 자극으로는 첫 번째, 약물 사용 학습과 관련된 조건 자극, 예를 들어서 과거 술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것. 두 번째, 별 의도 없이 소량의 약물에 노출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연히 마신 한 잔이 폭음을 부르는 이른바 점화 효과 등입니다. 이런 자극들은 중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강력해진 것들입니다. 재발의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중추신경계 반응을 통해서 약물의 자극과 약물을 추구하는 행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는 것이 1차적 결과지만 더 심각한 것은 건강한 가족 구성원 및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숙인이 되어서 기본적인 생존 조건조차 위협받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물질 사용장애 환자는 치료받지 않고 회복이 되지만 많은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치료법들은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사용되는데 어떤 치료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물질의 종류, 환자의 특성, 치료가 이루어지는 환경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자가 치료받을 결심을 하기 전, 치료 개시 후 단약 상태가 유지되는 것 등 단계에 따라서도 치료 전략이 달라집니다. 금단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이것을 해독 치료라고 합니다. 해독 치료의 원칙은 사용하던 약물과 작용이 유사하면서 더 안전하고 작용 시간이 긴 약제로 대체해서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금단이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약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독 치료를 위한 약물에 대한 의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이후에는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물질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서 추구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독에 따른 뇌의 변화는 대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끊은 환자도 한 번만 재사용하면 급격하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치료 목표는 완전한 중단이었고 약물 사용 자체를 단념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동 치료적 접근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환자에서는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조절된 사용도 현실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이 물질 관련 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체가 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환자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지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 관계 내의 문제 전체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독을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다, 혹은 의지력이 약해서 충동 조절을 못한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독 환자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렇게 생각해서 중독 질환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환자는 자신의 병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치료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함께 환자와 가족, 치료진 간의 적절한 신뢰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치료 환경에서 환자와 가족이 환자의 행위가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문제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 치료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